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이고요. 금일은 2월 23일 화요일 현재 시각은 3시 2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전기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드번호 009150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전에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좀 단순 조정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단순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이제 상승세가 좀 가팔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9월부터 10월, 11월, 12월부터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2017년도랑 파동이 지금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2017년도랑 딱 이제 비슷하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양한 요인들, 하웨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웨이,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 같은 게 MLCC, 그리고 카메라, 반도체 그 기판, 반도체 기판,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전에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왜 안 올라가냐,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MLCC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대선에 대해서 대선 기간이 좀 지나가야 좀 순차적으로 좀 올라갈 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그런 이제 시장 주도주들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드렸었습니다. MLCC 사이클 같은 경우에서 야교 뭐 이런 부분들, 그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2017년도랑 굉장히 좀 유사한 상황들이다. 그리고 카메라 쪽에는 삼성 쪽에, 그리고 애플, 5G, MLCC, 5G, MLCC 이런 쪽으로 애플 아이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전 섹터적으로 기판 이런 삼성전자, MLCC, 애플 이런 전 섹터적으로 다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이게 사이클이 당시에 17년도에 MLCC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이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 하웨이, 하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하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들이 양분을 해가지고 이 그 소형주 점유율을 보면은 뭐 애플, 삼성전자, 삼성, 그리고 뭐 하웨이,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서 비포, 오포 막 그런 중소형 기업들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점유율적인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이 점유율을 좀 이제 당겨온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애플 같은 경우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점유율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면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가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MLCC의 사용량, 그리고 핸드폰 기판 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수혜가 아닐까. 그리고 5G, MLCC, 애플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이런 기판 같은 것들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지금은 주종 흐름들을 좀 보여있죠. 이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 조정은 뭐 버틸만하죠 사실. 당시에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라면 이 21선 좀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 61선에서 반등하는 흐름들도 좀 이제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요인들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 우리 실적만 보면은 사실 알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있잖아요. 자, 2016년도가 영업이익이 240억, 15년도로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증가되면서 17년도 3천억 원, 그리고 18년도에 1조 1천억 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 7천억 원, 8천억 원, 2020년 8천억 원, 그리고 2021년도 1조, 그리고 2022년 1조 2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반영이 지금까지 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이 됐어요.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16년도, 17년도 주가 흐름들 볼게요. 지금 이제 사이클이 이런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은 17년도에 엄청나게 상승 흐름들, 조정을 또 받고 나가지고 반등하는 흐름들.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1선 이탈하고 6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횡보로 보이다가 장기평선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장기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밀집되고 다시 이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뭐 물론 시기적으로 이 정도 시간은 좀 걸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일지 그런 것들은 일단은 모릅니다. 일단은 모르는데 그래도 2017년도 17년도, 16년도, 18년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까지 증가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18년도가 주가가 엄청나게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삼성전기를 매매를 하긴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 17년도, 18년도 이때 당시에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 한번 먹고 이 사이클 한번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 16년도, 17년도 흐름들을 좀 보세요. 여기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장기 이평선까지 상승하는 흐름들, 이 파동이 한 번 더 와줄 수 있고 보합권의 흐름들을 보이더라도 장기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이게 이제 18년도란 말이에요. 18년도, 17년도. 지금 8억에서 8천억에서 1조까지 성장을 한다. 1조까지 성장을 한다. 지금 이만큼 성장을 했죠. 주가가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주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약간 M자형 흐름들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장기 평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M자 파동 그리고 나와가지고 21편 2판 한 다음에 장기 평선이 이렇게 좀 올라준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서 좀 이제 나중에는 이 장기 평선들이 좀 이탈을 하고 여기에서 좀 이제 산업의 사이클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말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뭐 실적의 이 주가를 좀 연동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단순 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적이 이제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점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서 1조까지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반영을 시킨다. 17년도, 18년도 지금 이제 이때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오는 수준에서는 17년도, 16년도에서 17년도에 넘어오는 수준이라고 했다면 증가되는 부분들 이제 17년도에 18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면은 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오는 수준 여기 이 사이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8년도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죠. 주가 흐름들 좀 동기화해가지고 볼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주정을 받는 모습들 60일선에서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60일선에서 다와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좀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오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 그럼 뭐 오늘 당장이 아니라 61선에 딱 닿는 모습들 저가에서 좀 이제 치고 빠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은 하단 부분 좀 염두를 열어두시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크게 걱정하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 영업이익이 73% 그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고 연간 좀 보면은 우리 6%, 11%, 12% 연간 직전 사업년도, 당해 사업년도 증가된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력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됐고 생산성이 항상 내부 효율이 좀 증가가 됐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MLCC의 사이클이 좀 괜찮습니다. MLCC 전략 조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MLCC의 중요성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본 업체들 경쟁사가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일본 지진에 MLCC 가격이 조금 고개를 들었다. 자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생산하는 현지 공장의 가동 일부 중단되면서 MLCC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모바일 자동차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자 모바일 자동차 시장 모바일은 사실 좀 이제 그래요. 산업적인 특성에서 조금 이제 과도기에 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폴더블 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시장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MLCC의 고효율 MLCC 사용량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이거는 좀 아직까지 기대예요. 자동차 시장이 회복을 한다. 자동차 시장이 회복을 한 MLCC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기 때문에 뭐 5G 뭐 통신 장비 서버 자동차 뭐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대부분의 제품들의 전자제품은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MLCC 같은 경우에서 사용량이 증가된다고 봐도 뭐 무방하다는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규모 7.3 정도 지진이 좀 나온 부분들이 무라타, 타이어 유덴. 자, 무라타가 MLCC 1위거든요. 대만의 야게오도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동률이 조금 이제 공장이 좀 뭐랄까 무라타는 생산을 중단했던 세 곳 중 공장 두 곳에 대해서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은 지진 이전에 지진이 나오고 나가지고 두 곳을 가동을 중단했었기 때문에 생산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는데 다소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MLCC 업체들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산 라인을 풀가동을 시키고 있다. 안 팔리는데 풀가동을 시키진 않을 거잖아요. MLCC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지금 이제 이런 전기로 인해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려요. 삼성전기의 입장에서는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주요 제조사가 MLCC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온다. 인상한다 그러면은 대만의 MLCC 제조업체 이런 야게오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달 말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삼성전기는 캐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전기 MLCC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3%로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무라타는 글로벌 30%, 타이유엔은 15%, 그리고 삼성전기는 23%. 자, 이제 역대급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 그 생산 1,000원에 팔던 거를 1,100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이 100원에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수요가 증가된다. 생산 단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있는 부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23%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 그리고 자동차 시장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 이런 부분 좀 본다면 가전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잘 팔렸죠. 지금 스마트폰은 그냥 하웨이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조정 최근에 좀 상승한 부분들의 조정을 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은 쌍봉을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 목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 목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 목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